미국의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다르게 종합 AI 회사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AI 같은 경우는 산업이 종합회사로 탈바꿈한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미 지금 고사양 반도체죠.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용 PC까지 이제 반도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AI 플랫폼 쿠다도 더 확대 발전시키고, 여기다가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보틱스 물리적 플랫폼인 코스모스까지 더 개발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오픈 AI하고 오라클하고 소프트뱅크가 나왔고, 여기 딥시크 충격이 가해지면서 급해진 게 사실 오픈 AI거든요. 이렇게 종합 AI 회사라면 펀딩이 크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펀딩을 좀 해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또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 쪽으로 가버리면 사실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카카오 협력을 벌써 뭐 발표할 정도니까요. 추가적으로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또 주도할 수 있을까?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팔란티어가 그 다음이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인터뷰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장의 움직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호 관세까지 부과하겠다. 어떻게 시장이 좀 매크로 변수에 좀 앞으로 출렁일 거라고 보세요? 네, 계속 저는 이제 박스권. 박스권. 박스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다우뿐만 아니라 S&P,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까지 계속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고요. 뭐 고용 지표는 혼조세가 나왔고,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강세로 좀 나왔고요. 반면 이제 딥시크하고 이제 트럼프 관세는 좀 충격이 흡수되나 싶었는데 다시 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시장은 박스권이 이제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뭐 잠깐 한번 본다면은 지난주 이 고용 지표도 되게 참 특이하게 나왔어요. 1월 ADP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는 18만 3천 건으로 사실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6일 날 나타난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9천 건으로 되려 또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7일 날 나온 고용보고서에서는 1월 달 실업률은 4.0%로 좀 견고해졌거든요. 지난달에 4.1%였으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는 11만 1천 건으로 지난달에 27만 3천 건에서 크게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자꾸 이렇게 혼조세로 나오니까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지금 분위기가 지금 나왔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또 이제 미시간대가 발표한 그 2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1년이 4.3%로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쵸. 전달에는 한 3.3% 정도 나왔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5년 인플레이션은 기대치는 한 3.3%인데 지난달에는 3.2%에서 조금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수 있다라, 특히 이제 트럼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3월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3월 달도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5월 달도 사실 한 50% 정도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페드워치가 보고 있었는데 다시 시장에서 한 25%까지 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이런 이제 매크로 지표가 조금 이제 혼조세로 나오니까 이제 시장이 이것을 이제 견뎌내는 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빅테크도 보시면 뭐 팔란티어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그 위에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이제 퀄컴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때문에 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우버는 좀 다시 이제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 이제 빅테크의 실적 전망 하향치도 지금 이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차트 보시다가 뭐 S&P 차트 보시면 계속 지금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마 당분간은 5,800에서 6,100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한 19,000에서 21,000 정도 박스권 당분간은 좀 계속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건 아마 3월 19일 날 FOMC 회의까지는 아마 그 정도, 이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좀 방향성을 좀 새로 한번 구축할 수 있는 이제 시간,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트럼프 관세가 여러 가지 뭐 중국도 그렇고 캐나다, 멕시코 얘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럽에 대한 타겟을 지금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문제다. 네, 그렇죠. 왜일까요? 일단은 유럽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벌써 이제 언급이 시작됐어요. 이게 다 약간 뭐라 그러죠? 우리 왜 그 골프 아니고 당구 칠 때 이게 쓰리 쿠션이라고 하나요? 치고
치고 치고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전문 용어로 하는데 제가 당구를 잘 몰라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거 중국 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견해도 좀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다 중국으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 치는 것도 중국이고 멕시코 중국이다. 치는 것도 중국이고 유럽 네. 치는 것도 중국이다.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보는 것은 각 국가들이 여태까지 그동안 자기들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네. 자꾸 이제 미국을 계속 이용해 먹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선은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였던 것 같고요. 뭐 중국은 뭐 이미 10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고.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얘기를 안 했던 게 캐나다하고 이제 멕시코였는데 여기가 이제 이번에 이제 들어갔다는 게 사실 시장이 충격이 컸던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EU, 특히 이제 유럽하고는 이제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 다시 또 깨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보시면 이제 정치적인 외교적인 방법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벌써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나토의 방위비 부담. 이것을 너희들이 좀 많이 해라.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제공해주고 너희들은 여기에 편승해서 그동안 혜택을 보지 않았느냐. 숟가락만 그렇죠. 얹었다. 두 번째는 이제 국제기구 부담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WTO라든지 WHO 그다음에 ILO 뭐 환경기구들을 보면은 사실 부담금의 70%를 미국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미국 보면 항상 연체도 없이 꼬박꼬박 잘 내요.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그 이외 국가들은 사실 그걸 잘 안 내고 있어요. 왜 안 내요? 뭐 모르죠. 일단은 혜택은 자기들이 다 받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커요. 그건 내야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지금 또 수면 위로 올라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히토리가 또 많아요. 그다음에 항공이라든지 항해 노선 쪽으로 되게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세 번째는 요즘 기후 변화로 살만한 곳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령 그 그린란드에서 갑자기 이제 미국이 영유권 주장을 시작하는데 네. 문제는 덴마크가 사실 나토 가입국이자 미국의 그 우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버리니까 덴마크가 지금 화가 나갖고 얘기한 게 그러면 그린란드를 EU한테 맡기겠다. 공동 위임을 하겠다. 이 정도가 나와버렸어요. 그렇다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그린란드는 EU하고 또 이제 같이 다시 또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정치적 외교적인 그러한 부분은 확실히 명확하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EU에서 나온 게 지금 EU 집행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EU 집행위에서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를 더 확대를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이죠. 2024년 3월부터 반독점법이 일단 시행이 됐어요. 시행돼 갖고 구글이 17억 달러 부과를 맞았는데 일단은 뭐 소송 걸어 갖고 취소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애플은 지금 18억 유로의 과징금을 지금 부과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내라. 이 정도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얘기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EU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3개사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뭐 아마존, 팔란티어, 오픈 AI 등 대부분의 AI 빅테크들에 대해서 아마 반독점법으로 여기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EU가 결국은 중국과는 협력을 확대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딥시크라든지 주의가 이제 발령된 게 딥시크가 결국은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알리바바 QN 2.5 맥스도 지금 다 지금 오픈 소스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유럽과 중국의 어떤 AI 산업을 또 연맹을 시켜버리는. 그러니까요. 다 예. 이제 중국. 예. 중국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하려고. 뭐 중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안 때리면 중국이 안 가거든요.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뭐 결국 때릴 필요가 또 없는데. 안 때리기에는 또 그렇죠. 이제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예, 중국이 또 유럽이 네.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똑같이 뭐 다 분담하지 않으니까. 네, 결국은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 이후에 그다음에 EU가 지금 가장 크게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네. 일본은 뭐 이미 지금 협상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 중국 문제는 굳이 중국에 뭐 추가 10% 부과했기 때문에 뭐 누가 보기에는 뭐 이미 50% 부과한 상황에서 10% 추가 부과하기 때문에 큰 뭐 부담감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꾸 이제 다른 나라들을 몰아붙이면은 결국은 이 국가들이 갈 데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이 큰 소비 시장이 미국 그다음에 EU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돼 있는데 네. 결국은 결국은 또 중국에 손을 잡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자꾸 EU에서 얘기하는 게 자꾸 그러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 다시 중국으로 간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다시 또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을 또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신에 히토리를 우리한테 넘겨라.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의 그 동맹을 더 강화시키겠다. 또 이렇게 나와버리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하는 정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 중국도 원오브 댐인데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분 국가들이 다들 지금 그동안 이제 미국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 들어가는데 네. 이 국가들이 결국은 계속 밀어붙일수록 중국의 어떤 입지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만약에 EU가 또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를 미국에 대한 회사를 아마 전방위로 넓힌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충격이 오지 않겠냐 시장에. 지금 그런 느낌이 중국도 있습니다. 사실 관세 부과 이후로 네. 이제 구글이나 뭐 일부 기업들을 반도체법 조사하거나 뭐 화이트리스트에 올린다거나 이런 네. 조치들을 하는 그쵸, 것처럼 네, 벌써 유럽도 네. 마찬가지로 네, 네.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되면은 사실 이게 서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서로 안 좋죠. 네. 근데 그걸 지금 알면서 트럼프가 이제 정치적 외교적 자기의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관세를 하면서 이제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수반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이제 미국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협상은 빨리 단기간에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관세 쪽은 좀 유연하게 접근하지 않겠는가 미국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어서는 AI 글로벌 산업의 지도가 바뀐다. 이 지도는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속 보면서 갑자기 또 딥시크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 빠지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올해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AI 산업 같은 경우가 각 부분별로 대장주가 누군지 뭐 반도체는 누구고 뭐 AI 쪽은 누구고 뭐 아니면 시스템은 누구고 막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엔비디아가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반도체를 종합 AI 회사를 탈바꿈시키는 시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미국의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다르게 종합 AI 회사가 지금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유 회사들 이제 에너지 쪽을 보면은 원유를 시추하는 데가 있고 뭐 운송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이것을 이제 정제하는 회사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쉐보론이라든지 토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엑손 같은 경우 보면은 종합 회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합니다. 그것도 글로벌로. 그렇게 하면 글로벌 회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같은 경우 산업이 지금 종합회사로 지금 탈바꿈한다. 그러니까 즉 쉽게 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미 지금 고사양 반도체죠.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용 PC까지 이제 반도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AI 플랫폼 쿠다도 더 확대 발전시키고 여기다가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보틱스 물리적 플랫폼인 코스모스까지 지금 더 개발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와 TSMC 연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뭐 스타게이트가 출연한 게 이런 엔비디아에 대한 대항마가 아닌가 지금 다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결국 오픈 AI하고 오라클하고 소프트뱅크가 나왔고 여기 딥시크 충격이 가해지면서 뭐 급해진 게 사실 오픈 AI거든요. 오픈 AI하고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딥시크라든지 알리바바가 결국은 오픈 소스를 제공해 줘 버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일단 자기 클라이언트들이 다 뺏길 판이에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 스타게이트가 700조 원짜리거든요. 근데 펀딩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도 왔잖아요. 네, 왔어요. 펀딩하러.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서 뭐 야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좋지 않겠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오픈 AI 그 샘 올트먼이 일본을 먼저 갔어요. 그다음에 한국은 와서 하루 동안에 카카오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돌았어요. 네. 그다음에 대만 갑니다. 그다음에 인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은 이렇게 종합 AI 회사라면 펀딩이 크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펀딩을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또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 쪽으로 가버리면 사실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카카오 협력을 벌써 뭐 발표할 정도니까요. 클라이언트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오픈 AI 쪽에서 나오는 게 이 스타게이트가 결국 종합 AI 회사로서 이제 구축하는데 뭐 자기는 10년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에 2, 3년 안에 빨리 구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 파트너들도 계속 지금 잡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AI 산업은 결국은 뭐 어떤 부분들은 이제 각각 이제 대장주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종합 AI로 만들어가는 회사들, 그 다음에 그 안에 파트너들로 이제 들어가는 회사들, 이런 쪽 회사들을 더 보는 게 지금, 뭐랄까, 시장에서 AI 산업에서 저희가 성장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추가적으로 지금, 그 말씀도 좀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보고 있는데, 그럼 스타게이트 위에 또 추가적으로 종합 AI 회사가 또 어디가 나올 수가 있을까? 누가 또 주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팔란티어가 그 다음이다. 그냥 팔란티어 주도의 종합 AI 회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팔란티어는 뭐 CEO 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틀이죠? 갑자기 좀 생각 안 나네요. 그 이제 페이팔 팔란티어 예, CEO요? 예, CEO요. 예. 죄송합니다. 물 좀 네. 먹고 가겠습니다. 팔란티어 CEO의 이름은 알렉스 카프. 그분 말고 창업주가 창업주? 예. 창업주가 이제 요즘 피터 저도 틸. 예, 피터 틸이죠. 네. 네. 피터 틸 요분이 이제 사실은 다른 것보다 이제 페이팔 마피아의 이제 수장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페이팔 마피아 마피아 인원 중에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있고 네. 제이디 벤스도 이제 사실 이쪽 사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팔런티어의 매출액의 60%가 정부 수주예요. 네. 그만큼 이분이 정치적으로 야심이 좀 크신 분이거든요. 제이디 벤스라든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다음에 큰 프로젝트가 나온다 그러면 팔란티어 쪽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서 팔란티어 연합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팔란티어가 사실 지금 매출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뭐 5억 달러 분기 매출 이 정도 나오거든요. 뭐 큰 애플 이런 데는 뭐 분기 매출 1,000억 달러가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팔란티어의 지금 PER이 지금은 400배고요. 그 다음에 포워드 PER이 지금 200배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은 또 팔런티어 연합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시장에서 얘기가 있어 갖고 아마 저는 이제 지금 스타게이트 이제 파트너십 들어가는 이제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제 팔런티어가 이 파트너십으로 좀 잡아갈 수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좀 보면 어떻겠는지 네. 네, 이렇게 지금 저는 계속 지금 한번 이제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다면 미국에서 이제 브로드컴, 메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HP 엔터프라이즈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대만에서는 UMC라든지 미디어텍, 리얼텍까지 좀 보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카카오, 네이버 여기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7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몇 개만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지금 발표 안 한 기업이 엔비디아만 남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차별화 장세에 진입하고 있다. 금요일장에도 뭐 아마존도 많이 빠지고 뭐 이러는데 또 엔비디아는 계속 올라가고요. 같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데 향후 가이던스가 좀 얼마나 다른가요? 네, 일단은 뭐 엔비디아는 26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네. 나머지 이제 M7 중에 6개가 지금 다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실적이 나오면서 사실 실적은 다들 뭐 테슬라 빼고 다들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뭐 후실적이거든요. 근데 주가의 방향성은 다 틀렸어요. 가이던스가 또 약간 그렇죠. 다르기도 그래서 했고. 결국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앞으로 이제 이 회사들의 실적 전망치, 특히 이제 가이던스가 어떤지에 따라서 시장이 확실하게 차별화되고 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전에는 뭐 2024년도, 2023년도 보면 그냥 M7 그다음에 뭐 AI 산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하고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 같이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올해는 분명히 이제 산업별로 분명히 차별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7개사 중에서 제가 4개 그룹으로 잠깐 좀 나눠봤어요.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냐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뭐 제가 차트 그려왔지만은 가장 큰 실적이 이제 호재하고 제가 약간 악재 2개를 이제 구분을 좀 했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는 종합 AI 회사 아까 말씀드렸어요. AI 인프라 수요 증대 이게 이제 가장 크게 확대될 것 같고요. 반면에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라든지 경쟁업체 출연, 즉 스타게이트 이런 게 출연한다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건 약간 약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것은 호재 쪽을 더 크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게요. 목표 주가가 지금 아직도 평균 주가가 엔비디아는 170달러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129달러입니다.
그만큼 한 30% 이상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매출도 사실 2023년도에 거의 100% 매출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도 최소한 40% 이상 증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는 굳이 뭐 그렇게 악재로 생각을 많이 하셔갖고 네거티브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예, 엔비디아는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 모멘텀을 들고 갈 수 있는 회사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아마존은 올해도 작년치 정도 수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한 것 같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AI라든지 애저라든지 빙에서 이제 매출 증가 그대로 이제 똑같이 한 20-30% 증가할 걸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반독점법 규제라든지 특히 유럽이죠. 그다음에 성장 모멘텀이 딱히 지금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이런 부분. 알파벳도 지금 마찬가지죠. 뭐 제미나이라든지 클라우드, 뭐 양자칩 이런 개발 쪽이 있지만은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광고의 성장성이 약간 좀 떨어져요. 그다음에 이후 이제 반독점 규제 나올 것 같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얘기하는 게 지금 1,000억 달러 AI 인프라에서 1,000억 달러 투자 발표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목표 주가는 지금 262달러인데 지금 230달러예요. 그러니까 10% 정도 성장은 가능하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올해도 한 작년 정도 수준의 이제 성장, 그래서 한 주가는 10에서 한 15% 정도 상승을 보는 거죠. 매출도 한 올해 한 20%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 좋은 쪽은 애플하고 지금 테슬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애플 같은 경우 뭐 저희가 올해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AI 제품을 확대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악재 쪽으로는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 중국 점유율이 되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가장 크다. 그다음에 맥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뭐 비전 프로가 성장이 사실 그렇게 크게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지금 평균 목표 주가 240달러예요. 근데 현재 주가가 23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은 조금 네거티브하게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로보택시라든지 뭐 자율주행의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록이라든지 그 생성형 집 AI 쪽에서 그록이라든지 로보틱스 개발도 지금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전기차가 중국, 유럽까지 지금 판매 감소가 지금 나올 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멕시코 공장이 지금 설립이 재개되는 게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기까지 감안한다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는 지금 300달러예요. 사실 평균 목표 주가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360달러입니다. 이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메타는 이제 재밌는 게 가장 긍정적으로 본 데가 메타예요. 시장에서. 왜냐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라마가 더 확대될 것 같고요. 광고 수입도 지금 계속 가입자 수리 증가하기 때문에 더 증가한다. 그 다음에 게임하고 퀘스트 쪽에서 이제 비전 프로에 더 대항해서 매출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코인 시장 진출도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장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매출을 작년에 비해서 한 2024년도에서 50% 이상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목표 주가는 700달러인데 현재 주가는 714달러 벌써 올라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는 조금 이제 주가 조정을 좀 바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목표 주가도 좀 상향 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 갖고 시장이 전에 같이 그냥 AI라든지 M7이라는 이름만 갖고 일단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기는 지금 당분간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지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실 때 지금 이제 시장의 방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AI 종합회사로 또 이게 탈바꿈하면서 거의 연맹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얼라이언스 같아요. 뭐 엔비디아는 독자적으로 이게 가능한데 나머지 이제 회사들은 이렇게 독자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런 동맹들이 출연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AI 산업지도가 바뀌면서 이 M7이라든지 기타 이제 회사들도 여기에 포함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AI 산업에서 새로운 그러한 모멘텀이 좀 성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가장 눈여겨보는 일정은 뭘까요? 일단 12일 날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나옵니다. 예, 그런 CPI하고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떨어지겠죠? 일단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가요. 더 올라가지만 않으면 예. 다행이죠. 지금 뭐 전망치는 조금 좀 올라가는 걸로 얘기가 돼 있는데 네.
뭐 그것만 아니면 될 것 같고 2% 이내에서만 저는 움직이면 된다.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13일인데 요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보여요. 왜냐하면 관세? 예, 관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이 내부적으로 내수 확대가 좀 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까지 재고들이 좀 많이 소진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생산을 좀 해야죠. 재고량을 다시 좀 쌓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관세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 내 상품을 이제 쓰는 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4일에는 이제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 이런 것도 좀 나오면서 1월 달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미국에서 과연 생산이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기업도 실적 발표가 또 이번 주에 또 많아요. 네. 보시면 이제 AI 쪽은 조금 이제 많이 끝난 것 같고요. 뭐 맥도날드라든지 로우스, 그다음에 코카콜라, 그다음에 뭐 도어대시 이런 잘 아시는 이제 소비재 쪽으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2일에는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하고 알리바바, 엠러빈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가장 핫했던 700% 급등했죠. 엠러빈이 이제 네.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로빈후드 마켓츠하고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과연 코인 쪽 시장 확대된 것에 대해서 이들 이제 그 브로커지 회사들이 얼만큼 수익이 네. 나온지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보시면 이제 이번 주도 또 재밌는 한 주가 또 변동성 높아지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또 관세 관련해서는 한 지금 30분 전쯤에 속보로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이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의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져서 이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 좋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얘기는 트럼프의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얼마나 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변동성 요인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